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혜선, 안전보건을 위해선 정혜선, 정혜선TV의 정혜선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을 열망했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던 그 장면을 간호사의 한 사람인 저로서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 16일 대통령은 간호법을 거부했습니다. 수년 동안 간호법 제정을 위해 추진해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간호법 제정을 원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인 4월 25일 간호인력 지원 제2차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간호사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에요. 특히 미래 간호수교에 근거해서 간호대 인원 정원을 확대를 결정하고 간호학사 편입 집중 과정을 도입해서 간호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이 바로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확대해서 부족한 간호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간호 인력 정책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부족한 데에 그 부족한 인력을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간호사 인력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병원에서 실제로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연히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는 OECD 통계를 기초로 해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에서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 숫자는 8.0명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4.94명이에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숫자는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48만 1211명인데요. 이 중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간호사는 25만 4227명으로 전체 간호사 중에 52.8%를 차지합니다. 간호사들은 수도권이나 대학병원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왜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집중해 있는 것일까요? 간호사들이 왜 지방이나 중소병원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해답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간호사 업무의 가장 큰 문제는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될 환자 수가 너무나 많고요. 간호사의 업무 행위를 벗어난 일까지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야간 교대 근무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더욱 크게 하고 있죠. 보건의료 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큰 노동 강도 그리고 낮은 임금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간호사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의 이직률은 2021년 14.4%였는데 2022년에는 15.8%로 증가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신규로 취업하는 간호사의 사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은 2021년에 47.7%에서 2022년에 52.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입사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병원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미국에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을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3명을 담당하고요. 일본은 간호사 한 명이 7명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나 3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건복지부는 선진 외국의 사례에 맞추어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향점을 설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그 적용을 넓혀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환자 안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이렇게 배치하려면 간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간호대 정원을 늘려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둔 인력 확충 방안은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간호사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21,582명의 신규 면허 취득자가 발생을 했고요. 2021년에는 21,741명, 그리고 2022년에는 23,382명이 신규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 취득자가 매년 증가를 해도요, 병원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호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 확충은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정원을 확충해야 될 직종은 간호사가 아니라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의 인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간호사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힘없는 간호사 정원만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입니다. 아무리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서 신규 간호사를 배출한다고 해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를 막을 수가 없다면 사회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것이고요.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적정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급여 수준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탈을 막고 이미 면허를 소지한 간호 인력이 다시 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해서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병원의 손실도 막고 또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